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가짐, 성격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요 사주팔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사주팔자. 자기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의 생극, 육친의 그 성향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기업도 오판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걸 극하는 건 인수입니다. 편인이 들어옵니다. 편인이 들어오면은 오판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사주에 무슨 오행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환경으로 지지가 구성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재능과 성격과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사주라고 하는 거는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걸 읽을 줄 아는 게 사주를 분석하는 겁니다. 우선 일간을 볼 때 계수라고 하는 물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물에. 근데 물의 날에 태어났는데 옆에 정계충이 되어 있어요. 정계충. 또 옆에 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임수. 빗물이 오고 바닷물이 있습니다. 위에 천간에 물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항상 물이 많은 겁니다. 물이 많은 거는 음기에 속합니다. 음기. 음기는 뭐냐? 부정적이에요. 폐쇄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염세적이고 그런 음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기가. 그런데 옆에서 금생수 해줍니다. 그런 말하자면 음기가 너무 왕해요. 이 사주가. 그러면 활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성이. 그래도 정화라고 하는 게 정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촛불 아니에요. 약한 불이에요. 꺼지게 돼 있습니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라고 하는 건 뭐냐? 나한테 수국화, 재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편재 아닙니까? 그 재물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말년에 와서는 이 정사라고 하는 불 위에 여기 있습니다. 불 위에. 그 정사라고 하는 불 위에 뿌리를 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서 노년에는 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쓸려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뭐냐? 재물운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재물이 좋아도 상황,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고 봐야 되는 게. 그러나 지지에 뿌리 있으니까 근근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재물에 대한 건 나오잖아요. 이게 여명사주로 올 때는 또 남자라고 한번 봅시다. 남자 사주라고. 남자는 토가 남자입니까? 관성. 그 토가 여기 진토가 토가 되고 축토가 있습니다. 두 개가 관이 있습니다. 관이. 그 토국수니까 요건 진 쪽에 무토가 관이 되는데 요 임수는 개광백호 아닙니까? 그럼 이걸 관성백호라 그러는 거예요. 관성백호. 관성백호 요거도 토국수 아닙니까? 근데 관성백호 중봉이에요. 여자 사주에 관성백호가 두 개가 있으면은 영웅호골에 남편을 두고 정경부인의 사주라 그러는 거예요. 정경부인. 그게 상류사회 사주예요. 팔자가 아주 좋은 거예요. 상류사회 팔자를 타고났는데 재물운은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정임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임합. 정임합은 뭐냐? 음란지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색욕이 강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는 속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사주 자체가 영웅호골이에요. 남자가 딱 개관, 관성, 중복이 되니 남자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진이라고 하는 건 개광백호 대선 아닙니까? 개축도 개광백호예요.
그런데 여기 진속이 뭡니까? 임진이라는 게 월지에 와 있잖아요. 월지. 그래서 원래 월지에 와 있으면은 진술충미가 월지면은 과수팔자라는 거예요. 과부팔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활동성이 강한 반면에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주입니다. 또 관성백호니까 남자가 얼마나 활동력이 많겠습니까? 동서남북이 좁다 할 정도로 말하자면 활동력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냥 천방지축.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든지 무슨 뭐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사회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사회교육 강사를 한다든지 뭐 저술가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영웅홍월에 남자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사업가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관이 이렇게 완하니까 재물은 약하고. 그러면 벌써 뭡니까? 경제 사정은 좀 힘들고 남편이 건달 같은 남편하고 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편인하네요. 돈이 들어오면은 편인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제 밥상을 때려 얻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벌더라도 여자가 받을 법이 없으니까 남편이 돈이 말하자면 들어와도 돈이 겁탈이 돼가지고 돈이 흩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 볼 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재물운이 좋더라도 아내가 이렇게 재물을 겁탈하는 도산하는 그런 편인을 갖게 되면 남편 재물운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궁합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궁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관성궁합인데 진사입니까? 진사는 뭡니까? 지망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년에는 부부지간에 지망살이 있으니까 부부 생활이 지옥같이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초년에는 결혼하자마자 또 어린 집안에서는 여러 가지 형제자매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또 남자 관계가 부부 생활에 지옥같이 느끼는 그런 불만이 많은 부부 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상지망살이. 그런데요, 관성이 토인데 옆에 화생토가 돼가지고 말년에 화생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년에는 뭡니까? 본인이 남편에 대해서 화생토 생을 해주니까 내조를 잘하는 더군다나 사유축 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합이 들고 화생토를 해주니까 남편에 대해서 편안하게 해주고 남편에게 내조를 잘해주고 건강관리도 잘해주고 저같이 이런 그 초년장년에는 간섭도 하고 짜증을 내던 그 불평보다는 편하게 해주는 부부생활로 노후생활로 바뀌고 노후생활은 편안한 부부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추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주 특성이 다 나오잖아요. 재물 나오지요. 남편은 나오지요. 그리고 요 정화가 있고 더군다나 요 사화가 있어서 화가 그런 데로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정화는 뭡니까? 극단적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경우에 어긋나는 친척이나 이웃이나 남편이나 이걸 보게 되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화가 뭐니까 감정 조절이 약해요. 그게 사주에 수행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암장에 보면은 요 을목이 무울기합니까? 을목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식신을 깔고 있으면 무슨 불안증이냐? 먹고 살 거에 대한 심신 불안증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남편이 수입이 제대로 없고 하니까 활동만 하고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사는 거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뭐가 장사라도 하고 상업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가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뭔가 생활력을 갖고 무슨 장사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을수가. 왜 그러냐? 남편의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활동만 하고 이렇게 건달 같은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생활 전선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활동성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천간에 뭡니까? 이게 금생수면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라든지 특수 분야의 외국어 같은 걸 잘하는데 이것도 뭡니까? 정계충을 만났잖아요. 극을 당하잖아요. 화극금. 그러니까 인수가 제극을 당하면은 교육가나 이런 팔자로도 제대로 진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천간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무슨 학술 교육점이나 학교 선생이라든지 이런 교육가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정화라는 게 이게 무슨 돈벌이가 되느냐, 이게 무슨 장래성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는 그건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교육가로는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택을 해서 교육가가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를 분석을 사주 팔자 분석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주의 오행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금수가 많잖아요. 위에는. 지지에는 뭡니까? 축 12월 아니에요. 요것도 진이 물창고 아닙니까? 토지만은. 금수가 이만해요. 금수가 이만하니까 이 사주는 뭐가 됩니까? 목화가 들어와야 좋다 판단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진이라고 하는 건 3월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가 있잖아요. 또 사가 있잖아요. 비록 충을 당했지만은, 그 화의 기운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세와 이런 사주의 특성이 대운에서 어떻게 변화를 나타내느냐. 대운에서의 천간과 지지가 오행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이 달라지면서 거기에서 운세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초년형이 뭡니까? 개축일주에 이런 사주에 일대운으로서 10살까지 개사대운이 들어와요. 그 물이 많잖아요. 그게 경계충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뭡니까? 수가 왕하니까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사가 들어오잖아요. 그 진사가 화가 또 넘치잖아요. 참으로 요 지지가 들어옴으로써의 지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뭐니까 아래는 화가 많아지니까 맨 목에다 봄에다가 화가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아래는 음양의 부조가 되니까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대운에도. 그다음 미대운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충미충 되죠. 충미충, 이게 관성 배우자궁 아닙니까? 배우자궁이 뭡니까? 이게 충미충이니까 결혼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충미가 창고문이 열렸으니까. 그래, 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생목으로 돌아가잖아요. 재물운이 좋잖아요. 재물운이 좋잖아요. 그럼 요때는 뭡니까? 운세가 괜찮았다고 봐야 돼요. 좀, 같은 양이 많지만은 그래도 요 충미충이 되고 해서 환경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요때가. 그다음에 병신대운에 들어옵니다. 그럼 31세부터 병신대운은 어떻습니까? 봄에 태어나고 진사 화가 많은 지지에 신금이 들어오니까 대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보더라도 대운의 전체 대세의 흐름은 뭐냐?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럼 진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자진 수가 돼요. 신자진 수가 되면서 물이 많아져, 이 사주가. 그러니까 또 병화는 뭡니까? 우에는 뭡니까? 우에는 금수가 많은 데다 병화가 들어오니까 우에는 좋지요. 마음은 좋지요. 그러나 상황은 뭡니까?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힘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려면 뭡니까? 신자진 합이 아니에요. 장사하느라고 고생하고 힘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도 이게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정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41세가 되면 뭡니까? 이 정화가 외로운 게 내 편에 들어오잖아요. 재물이 들어오잖아요.
거기다 유가 들어오지 그러면 진유합금이 되고 사유측 금이 되잖아요. 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돼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힘든 원인은 뭐냐? 관성이 진유로 가버리기 때문에 남편 관계가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이렇게 봐야 돼 이것이요. 그럼 이제 51세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이 많은데 물을 견제해 주잖아요. 토국수. 안정추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 무게합화되고 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화는 이게 양기에 속하잖아요. 토국수 해주고 그럼 이제 불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경제운이 좋아지죠. 50세. 술대로 진술충이 되잖아요. 축술 삼형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때는 진술충이 되니까 창고문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삼형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요때가 인생의 최고의 좋은 주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요때가 좋은 주기. 41세부터 50세까지 좋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해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기토는 뭡니까? 물이 많은데 토가 들어오니까 좋지요. 해가 들어오잖아요. 사해충 되잖아요. 진의 원진이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해충이 돼가지고 이 사주는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냐? 봄, 여름이 많기 때문에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음양의 조가 되니까 이때도 좋았다고 번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주 전체에 대한 병약을 봤을 때 항상 뭐냐 이 사주는 금수도 많고 인진수도 이게 물이 많고 그 다음에 화도 많아요. 다만 좀 약한 게 뭐냐 목의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웠다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수완이 없는 거예요. 식신상관. 그래서 운세의 흐름을 이렇게 추명을 해서 보게 되면 이 사주에 대한 감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에 대한 장단점은 얘기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느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감명하고 느낀 대로 성격을 무슨 수양을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바꾸고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이 수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진인과 축은 뭡니까? 화개선 아니에요. 그 정통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심취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심취해도 종교생활 수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 젊어서는 그게 수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년에는 정사운이 좋으니까 신앙생활의 말년에는 그 신앙에 대한 영향으로 마음가짐이 많이 넓어지고 관대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계수의 산 두 개는 천을귀인 아닙니까? 그 타고난 하늘에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평생 어렵고 힘들지만은 시련 속에서 그래도 뭔가 인생의 나름대로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즐기는 건 다 즐긴데 언제부터 즐기느냐? 50대에서부터 60대까지가 좋은 그 주기에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주는 말년의 부부관계 좋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격의 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호걸과 사는 하나의 여명의 사주로서의 운명의 감정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실전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